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5가지 복, 오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빨 튼튼한 것도 치아죠. 이빨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만큼 치통이 심해서 치통을 앓지 않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옛날의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오복이 이제 서경에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서경에서 홍범편에 보면은 5가지로 나와요. 주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 혼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에게 대한 이야기. 일단 오래 사는 거, 수명이 오래 사는 거. 그 다음 2번째로 부유하게 사는 거. 그 다음 3번째가 건강하게 사는 거. 강령,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강령. 경복궁에서 왕이 자는 곳이 강령전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웃과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 그 다음 5번째가 고종명이라고 해서 깨끗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 없이 죽는 거. 이거를 이제 옛날에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홍범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철학관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철학관에 와서 이제 물었을 때, 이제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느냐 차원에서 제가 철학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개인이었었다면 여기는 철학관에서 누구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주팔자가요, 년, 월, 일, 시가 있으면 이렇게 2글자씩 있어가지고 요 글자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이런 8글자 중에 나와, 사주팔자라는 학문이 이런 학문이에요. 나와 주변의 7글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사주팔자예요. 관계. 그래서 철학관에서의 말하는 오복은,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전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따져서 복이 많고 적은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 부모복.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한 재산 뚝 물려받는 부모가 그 정도로 있을 수 있으면 뭐라냐, 너는 참 부모복도 많다 얘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2번째가 너는 서방복도 좋다 얘 부러워 죽겠다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너는 처복도 많어, 너는 탱자탱자 놀면서 마누라가 돈도 잘 벌어오잖니 하고 이제 배우자 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번째, 자식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고시 합격하고 의사가 되고 이러면은 그게 또 나이든 이제 40대 여자들에게는 또 그거 이상 또 남 앞에 떴던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넌 자식 복도 많아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요거는 부와 귀복이에요. 부와 귀복이에요. 하나는 돈복, 이제 부자 되는 거니까 요건 돈복, 요거는 벼슬복이에요. 합해서 부귀복이라고 할게요. 2가지 다 갖긴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복, 요건 이제 아주 개인적인 거죠. 나머지는 다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요 2가지는 여기에 있는 거랑 이제 많이 닮았고요. 철학관에서는 주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보는데, 여러분들은 요게 얼마씩 정도 갖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안 나와요. 나 부모복 평범해 50점. 기본적인 혜택을 받았어 50점. 배우자복 기본적인 혜택은 돼 50점. 자식복 50점 기본적인 거는 돼. 돈복 남한테 돈 빌리지 않을 정도로 50점이면 돼. 건강복은 당연히 90점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살다 보면 그냥 보통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균 50점 넘기가
자, 요거는 빼야죠. 건강복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안 되면 위에 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요건 빼더라도 어쨌든 세속적인 복에서 보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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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복들이 다 들쑥날쑥하죠. 예. 누구는 부모 복이 좋았다가 자식 복이 안 좋고요. 누구는 돈 복은 좋은데 배우자 복이 안 좋고요. 이게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부모 복은 50점이고 배우자 복도 50점이고 자식 복은 10점이고 돈 복은 90점이면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항상 마음에 고달파하는 거죠. 예. 돈은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변변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아픔이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딴 거는 다 좋아. 80점 부유하게 태어났고 배우자도 그냥 기본은 되고 자식은 이런데 돈이 10점이야.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철학관들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왕은 오복은 어떻게 갖고 태어났을까 봐요. 왕은 이게 이제 평균이라면 왕이요. 왕은 어땠을까? 자, 부모복. 아버지가 왕이시고 어머니가 왕비이시다. 이 정도면 최고다 아니다. 최고다. 그 다음에 왕에게 배우자니까 여자죠. 왕비죠. 후궁이죠. 내 눈앞에 있는 여자를 다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어요. 지나가는 여자들을. 그냥 궁에서 보이는 여자들은 3,000명이 전부다. 궁에서는 저 북경에서는 또 베이징 북경성에는 또 10,000명도 넘었잖아요. 궁녀들이. 예. 그리고 내가 한번 이제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내가 한번 결혼을 하겠다고 간택령을 내리면 양반집 교수들은 3개월 동안 혼사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이 금지되기도 하고, 이걸로 봤었을 때 주변에 눈에 보이는 여자 다 내 거. 이것도 최고예요. 근데 자식복이요. 이 자식복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 기본적으로 맏아들이 잘 돼야 또 밑에 아들을 다 이렇게 건사를 하고 이제 동생들을 건사하고 내려가니까 맏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위에 우리 윗대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해서 맏아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가장 다툼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태정태세 문단세 우리 조선시대 왕들 이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랬다 장자가 물려받았어도 제대로 잘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잠시 옆으로 가볼게요. 자, 태조 이성계가 있어요. 조선시대입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1, 2, 3, 4, 5, 6 첫 번째 부인한테서 6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한테서 방번과 방석이가 태어났죠. 근데 첫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정종이고, 이게 첫 번째 비, 이게 두 번째 비, 그 다음에 다섯째가 태종이었죠. 정안대군이. 나머지 이거 방번 방석이는 다 맛이 같고요. 그 다음 태종에게는 1, 2, 3, 4가 있었었는데 누가 왕이 됐어요? 이쪽이 또 왕이 됐어요. 그 다음 이쪽이 문종이 만들어졌는데, 문종 맏아들 2년 몇 개월 하다가 죽고요. 물려줬더니 단종한테 물려줬더니 세조한테 계유정난 때 당해가지고 폐위가 되죠. 장자상속을 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이것도 둘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조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의경세자였는데, 이것까지 주면 안 되는구나. 의경세자가 안 되고 두 번째가 예종이 되죠. 근데 예종에서 그 다음 아들이 누가 돼요? 여기에도 아들이 있었는데,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을상군이 나중에 성종이 돼요.
또 성종의 아들은 연산군이 첫 번째가 안 돼서 나중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임진왜란 일어날 때까지 선조가 올 때까지 장자 상속이 제대로 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장자 상속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분야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세력이 판이 나눠지면서. 그래서 어디 갔어? 자식복이 이게 왕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조부터는 어떻게 돼요? 선조가 조선시대 첫 번째 후궁의 소생이잖아요. 후궁의 소생. 그러면서부터 왕비에게서 내 아들이 없다. 이거는 옛날에 큰 문제였던 거죠. 자, 자식복 뜻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워진 거 다시 쓸게요. 부에 관해서 한번 봐요. 왕은 물론 이제 내탕고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왕이 쓸 수 있는 돈도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왕이 자기 나라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한국은행이 내 거라는데 그리고 귀여 어때요? 내가 머리 숙일 놈이 없잖아요. 최소한 이 나라 땅에서. 황제한테 가지 않는 이상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한테 머리를 수그리지 내가 수그릴 일이 없으니 이것도 최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건강복이었죠. 왜 많이 지웠구나. 부모복, 그 다음에 배우자복, 자식복. 1, 2, 3, 4, 5. 건강복은 또 어떻게 돼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27명의 왕들을 쫙 나열하고 보면 환갑잔치를 넘은 왕들이 27대 왕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태조 이성계하고 영조하고 숙종하고 예? 그다음에 그 광해군하고 또 한 명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태종인가? 그 5명밖에 환갑을 넘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 또 일찍 죽은 사람이 좀 많았어요. 예, 20대 때, 30대, 심지어 10대 때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법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딴 것들은 별 문제 없는데 이 자식복하고 건강복만큼은 왕도 어찌할 수 없으므로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예. 자, 건강복을 위해서 경복궁에 임금님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임금님 주무시는 방에 현판 이름이 뭐라고요? 강령전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세요라고 임금님 방에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 자식은요. 자식은 왕이 혼자나요? 왕비가 혼자나요? 같이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같이 낳아야 되므로 경복궁에 왕비가 자는 방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교태전이라고 이름을 짓죠. 왜 한자가 이러냐? 교합하여 태산복두 같은 자식을 낳아서 이 조선 왕조를 계속 영구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이 주무시는 왕과 왕비가 주무시는 방 이름에 현판이라도 달아서 저 오복 중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노력들을 하기도 했다. 여러분들은 오복 중에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자식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들을 또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떠한 복들을 갖고 계셨길래 또 저렇게 사셨나 또 선대들을 생각해 봐서 그분들이 고생을 했던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주변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나나 또 옆집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다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너무 다 채우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좀 모자라는 대로 또 갖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복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